안녕하세요. 기계설계아저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금 바쁜 관계로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장비 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복잡한 장비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세 가지 정도 할 건데요. 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모타의 기본 회전수를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모타 보면 뭐 1500rpm, 전격이 1800rpm 이렇게 되는데요. 어, 모타의 rpm이라는 거는요. 모타의 rpm은 극수하고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헤르츠, 주파수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에다가 헤르츠를 곱하고 그것을 극수로 나눠주면 전격인 그 모터의 RPM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극에 60Hz인 모터의 회전수다. 그러면 120 곱하기 60Hz 그리고 극수 4 나누면 1800rpm. 저희가 인덕션 모터 하면 보통 1800rpm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사극에 60Hz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나 뭐 중국, 유럽 같은 경우는 60Hz가 아니고 50Hz지 않습니까? 그럼 50Hz일 때는 얼마냐? 그럼 여기서 60을 50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격 RPM이 1500rpm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파수 헤르츠가 잠깐 나왔는데요. 저희가 모타는 주로 저희가 뭐 DC 모타도 쓰긴 하지만 가정용이나 공장에서는 주로 AC 모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전기의 주파수가 있는데 저희가 60Hz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50Hz인데요. 그거가 뭐냐면 이 주파수에 대한 정의를 이제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서 해놨는데 일정한 크기 전류나 전압 또는 전개나 자개의 진동과 같은 주기적 현상이 초 1초에 몇 번 반복이 되냐 이거거든요. 이제 요 사이클 곡선 있지 않습니까? 요게 3회 되면 이제 3Hz. 아까처럼 60번 되면 60Hz, 50번 바뀌면 50Hz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그렇게만 하고요. 그럼 2극일 때 60Hz는 얼마냐? 3600이 되겠죠. 이 속도가 빨라지죠. 2극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극수가 작으면 좀 모터가 좀 불안정하다는 또 그런 요인은 있죠. 왜냐하면 어, 회전하면서 그거를 분할을 어떻게 하냐, 얼마나 조밀하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글 경우는 이제 극수 변환할 때 그 각이 클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죠. 뭐 8극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저희가 주로 모터에서 쓰는 것들은 4극 모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주로. 자, 그럼 다음은 아래 장비의 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설비처럼 이렇게 평벨트 컨베이어고요. 드럼의 지름, 여기 드럼의 지름이 75. 그다음에 모타, 여기 사용되는 이 모타의 전격 RPM은 1800rpm. 그럼 1800rpm 하면 생각이 나시겠죠? 사극에 60Hz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동적 분리의 있수, 요거 있수 N1은 30, 요거 N2는 21. 그다음에 기어도 못하기 때문에 모터 앞에 감속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감속비는 30대 1이다. 이럴 경우에 이 컨베어의 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속도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제 파이 D, 이거 원주. 여기서 중요한 건 드럼의 원주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컨베어 벨트는 이 드럼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제 드럼의 원주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분당 회전수 1800rpm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감속비가 있기 때문에 3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어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요 풀리 한 바퀴 돌 때 요 풀리는 한 바퀴 이상 더 돌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빨리 돌겠죠, 이제. 그럼 여기는 감속이 되는 게 아니고 가속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n2분의 n1을 된 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 1000으로 나눠줬을까요? 그렇죠. 밀리미터를 메타로 바꾸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75 그리고 1800rpm을 30으로 나눈 감속비 30으로 나눈 값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서 N2분의 N1 21분의 30인 값을 곱해주고요. 그 전체적으로다가 1000으로 나눠주면 20.2 메타 퍼 미니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분당 20m 좀 감이 좀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초로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초당 몇 미리 이러면 저희가 확 느낌이 확 오겠죠. 그럼 20.2에다가 미리를 바꾸려니까 10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인데 초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약 한 이게 336mm per sec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빠른 컨베어는 아니죠. 자, 그 적당한 속도의 컨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구해 보겠습니다. 아래 장비는 보면은 보시면은 모터가 있고요. 커플링에 연결된 게 볼 스크루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가이드는 LN 가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장치죠. 유동 장치는 뭐 감속기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셔틀 유니트의 볼 스크류의 리드, 요 볼 스크류의 리드는 5mm다. 리드라는 건 아시죠? 1회전 했을 때 진행한 거리. 그 리드라고 하죠. 이제 그 서브 모터의 전격 RPM은 뭐 500rpm, 1000rpm, 2000rpm, 3000rpm 이렇게 있는데요. 요 서브 모터는 3000rpm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셔틀의 속도를 여기는 아예 그냥 단위까지 지워졌네. 속도의 단위 밀리미터 퍼 세크로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럼 밀리미터 퍼 세크로 계산하면 되겠죠? 뭐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할게요? 여기 답 나오기 전에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한 바퀴 돌 때 5mm 갔어요. 그러면 1분당 3000rpm 도니까 5 곱하기 3000 하면 1분당에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초로 다 나눠버리면은 밀리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죠? 1분은 60초니까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럼 리드 곱하기 회전수 나누기 60. 그래서 5 곱하기 3000에 나누기 60 하면 250mm per se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스크루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리드별로다 그냥 속도를 에어버리면 돼요. 이제 그래서 3000rpm 기준으로 해서 속도를 에어버리면 되는데요. 5mm일 때는 250mm per sec, 10mm 때는 500mm per sec, 그리고 20mm일 때는 1000mm per sec 이렇게 계산을 된다.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는 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설계하는데 속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그 대리드 같은 경우는 뭐 100짜리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제 뭐 50리드, 100리드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근데 50리드나 100리드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회전되는 토크 값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터의 용량이 커지겠죠, 이제.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 모터에 체인으로다가 이제 스프라켓 해갖고 이제 구동이 전달이 되고요. 요 휠을 돌려서 요 레일을 타고서 이동하는 트래버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의 지름. 요 실질적으로 요 레일에 닿는 요 휠, 요거의 지름이 200mm. 그리고 모터의 전격 RPM 1500rpm. 1500rpm.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이 헤르츠가 이제 주파수가 50헤르츠이고 사극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모르시면 앞에 넘어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동축 모터에 감개되어 있는 원동축의 일수가 15, 종동축에 대한 일수가 25. 요거는 아까 첫 번째 한 거랑 좀 반대네요. 첫 번째 된 것은 가속이 됐는데 요거는 감속이 되겠네요. 왜 그럴까요? 자, 요 스프라켓이 한 바퀴 돌 때 이 스프라켓이 한 바퀴를 다 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감속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기어드 모터의 감속비. 여기가 이제 모터부고 여기가 기어 헤드부인데 기어 헤드부에 안에 기어비로다가 해서
감속이 이루어지겠죠. 그 감속비가 60대 1이다. 자, 이럴 경우에 아이고, 컨베어가 아니고 트레버저의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컨베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간단하죠. 뭐 파이 D. 여기서 D는 뭘까요? 어디 D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휠이 굴러가는 이 부분에 요 부분에 D를 구해야 되겠죠. D를 파이로 곱하면 원주가 나오겠죠. 원주 곱하기 모터 전격 RPM이 1500인데 감속비가 60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어비 N2분의 N1 25분의 15.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감속이 이루어졌죠. 아까 처음에 본 거에서는 가속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감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넣어보면 파이 곱하기 200 곱하기 1500을 60으로 나눈 값을 곱하고요. 그 다음 기업이 15를 25로 나눈 값을 곱한 거에 전체 1000을 해줬죠. 나눠줬죠. 1000을 왜 나눠줬을까요? 그렇죠. 요게 이제 200mm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렇죠. 메타로 바꾸려고. 그래서 1000을 나눠주면 9.4 메타 퍼 미니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밀리미터 세크로 바꾸면 9.4 곱하기 1000. 그다음에 여기 60이니까 1분 60초니까 나누기 60 하면 157 밀리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뭐 느리죠. 그런 느린 트레버셔입니다. 이제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 장치의 이제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복잡한 뭐 그런 장치에 대해서 뭐 기어를 두 번 뭐 물렸다든가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채널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올린 지가요. 근데 지금 구독자분 수이 100분이 넘으셨어요. 한 130, 한 2, 3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영상이 그 설계를 실무에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